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아나키즘에 대한 이야기를 쉽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혹시 아나키즘 하면 무정부주의나 혼란을 떠올리시나요? 하지만 아나키즘은 단순히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를 극대화하고 억압에서 벗어나려는 사상입니다. 오늘은 고전적 아나키즘이 무엇인지, 그 핵심 내용과 현대 아나키즘과의 차이점, 그리고 대표적인 사상가들의 철학과 현대 사회에 미친 영향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고전적 아나키즘은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까지 서구 사회에서 발전한 사상입니다. 당시 유럽은 왕권 중심의 절대주의에서 민주주의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었고, 산업혁명으로 자본주의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노동자 계급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사람들은 국가와 권력, 계급 사회에 대해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나키즘 사상가들은 국가와 권력이 본질적으로 억압적이며 인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보았고, 국가 없이도 사회가 운영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고전적 아나키즘의 핵심 원칙은 무엇일까요? 첫째, 국가와 권력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아나키즘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모든 형태의 강제적 권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아나키스트들은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보고, 강제적인 법과 정부의 간섭 없이도 사회가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둘째,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을 중시합니다. 고전적 아나키즘은 개인이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아나키스트들은 인간이 본래 선하며 강제적 권력이 존재하지 않아도 도덕적이고 합리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셋째, 자발적 협력과 상호 부조입니다. 국가가 없어도 사회가 유지될 수 있으려면 사람들이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아나키스트들은 인간이 본능적으로 협력하며 살아간다고 보았으며, 상호 부조가 생존의 핵심 요소라고 주장했습니다. 넷째, 계급과 사유재산의 폐지입니다. 아나키스트들은 계급 사회가 불평등을 초래한다고 보았으며, 부와 권력이 특정 계급에 집중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일부 아나키스트들은 사유재산 자체를 부정하거나 최소한 재산이 불평등을 낳지 않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 아나키즘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과거의 아나키즘이 주로 국가와 정부를 비판했다면, 현대 아나키즘은 보다 넓은 의미에서 권력과 억압의 다양한 형태를 분석합니다. 예를 들어, 페미니즘과 결합한 아나키즘은 가부장제가 여성 억압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환경을 중시하는 아나키즘은 인간이 자연을 착취하는 방식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또한 과거에는 중앙 집권적 조직을 거부했지만, 현대 아나키즘은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적극 활용하여 분산적이고 유동적인 운동을 전개합니다. 고전적 아나키스트들은 혁명을 통해 국가를 철폐하려 했지만, 현대 아나키스트들은 비폭력적인 저항과 직접 행동을 강조합니다. 점거운동, 협동조합운동, 자율 공동체 형성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아나키즘을 이해하려면 대표적인 사상가들의 생각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윌리엄 고드윈은 정부와 법이 필요 없다고 주장했고, 피에르 조제프 프루동은 소유는 도둑질이라는 말로 사유재산이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하일 바쿠니는 중앙집권적 사회주의 대신 분권화된 사회를 주장했고, 피터 크로포키는 상호 부조가 인간 사회의 자연스러운 원리라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아나키즘은 현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노동조합 운동, 협동조합, 풀뿌리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 운동 등은 모두 아나키즘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또한 디지털 시대에 등장한 해커 문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운동, 분산형 조직 모델 역시 아나키즘의 원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전적 아나키즘의 개념과 현대 아나키즘과의 차이점, 그리고 대표적인 철학자들과 현대 사회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나키즘은 단순한 혼란이나 무정부 상태가 아니라 인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억압적 구조에서 벗어나려는 철학입니다. 여러분은 아나키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나눠주세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